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뭐 그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스닥 생명공학 IBB 지수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지금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늘도 이제 95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코스피, 그러니까 최승민의 빅시아에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지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와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난주 코스피는 좀 주춤했고요. 그 코스닥이 이제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뭐 좀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외국인이 또 코스피를 안 사고 코스닥을 사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11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전략 리포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이 더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환차익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보면은 12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의 모멘텀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수는 그 코스피 지수는 약간 박스권의 상단에서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결국 코스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냥 한눈에 이렇게 딱 보면 코스닥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당연히 바이오로 이동을 했겠구나 이렇게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소형 성장주로 이동했다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까요? 뭐 일단 그 3개월 내에 코스피 코스닥이 최고점을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지수가 더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뭐 저희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전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총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이기 때문에 결국엔 코스닥의 지수가 좋고 코스피가 좀 멈춰 있다면 바이오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로 유동성이 좀 이동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셀트리온 삼형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제가 약간 지금 그 가치 측면에서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외국인의 공매도의 평균 가격이 6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계산된 데이터로 말씀드린 건데 맞을 겁니다. 이제 17만 3천 원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물론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그 주식을 오늘까지 계속 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들고 있다면 200%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라 전주에는 그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IT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투자 전략을 이게 좀 단기로 좀 봐야 되는 게 한 주는 바이오가 좋았다, 한 주는 반도체가 좋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도체 좋았으면 이번 주에는 바이오가 좋고 다음 주에는 또 반도체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퐁당퐁당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려면 딱 두 가지 전략이 결국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예 짧게 가져가거나 주간 안에 다 트레이딩을 다 하시는 전략과 아예 그냥 롱으로 난 반도체 내년까지 들고 갈래 이런 두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대운제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삼천당이라든지 여러 바이오 종목들이 모멘텀이 지금 생긴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을 바이오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전기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 전기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삼성 전기가 사실은 이 그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으로 돈을 꽤나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사실은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1년 동안 회복을 못한다고 한다면 보통 때 같은 말이죠.
삼성 경기가 한 10% 올라가야 되는데 네. LG 노텍하고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매기가 바이오 쪽으로 지금 전부 다 집중이 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코스닥 신용 잔고가 우리가 조금 걱정할 만한 수준입니까, 임 대표님? 네, 일단 뭐 최대한 보면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코스닥 거래소는 연중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신용 잔고도 이제 장이 나쁘면은 뭐 바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9월달 기간 조정이 잠깐 나온 이후로 지금 10월, 11월, 12월 꾸준히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종목과 업종을 바꿔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지금 높았다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신용 잔고가 높아도 사실은 그 신용 잔고를요, 그 예탁금으로 나누면 과거보다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코스피 3천이 먼저 가느냐 아니면 코스닥 1000이 먼저 도달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내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조금만 더 오르면은 1000 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무래도 코스피는 또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전자가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먼저 가지 않을까. 하지만 기관 투자가나 이제 절대 수익형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부터 조금 편입비를 조금 줄이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IT나 이런 것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네네네. 개인들이 선호하시는 바이오가 아무래도 좀 좋은 이유는 뭐 이제 연말에 대주주 이슈가 항상 나오거든요. 이게 하루짜리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유동성이 없었으면 작년 재작년에 보시면은 12월 중순까지 좋았다가 항상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는 꼭 코스닥이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기 가만히 좀 저기 넘기지 마시고요. 보시면 저게 맞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캐먼, 삼천단 제약, 알테오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으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코스닥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뭐 반도체도 있고요. 5G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풍력 섹터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 중에서 한 섹터를 고르신다면 오늘은 바이오 얘기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여태까지 제가 네. 소개해드렸던 종목의 대부분이 IT여서 네네. 사실 뭐 좀 새로운 종목을 한번 제가 발굴해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네.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퓨처캠이라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네, 퓨처캠. 이거가 바이오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뒤에 캠이 붙으니까 케미컬 회사네요. 그렇죠? 예, 케미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케미컬로 바이오를 만드는 회사일 수 있겠네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방사성 의약품 진단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네네. 이제 파킨슨 진단용 방사성 물질을 국내 시장 점유율 100%를 갖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제 방사성 의약품 투여하고 이제 CT를 촬영하면은 네. 전립선 암이나 뭐 뇌 이상 유문을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회사가 조금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전립선 암 진단 국내 임상 3상 그다음에 미국 1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유럽과 중국 쪽에 이미 딜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화 인허가를 받으면서 연간 한 최소 30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바텀 체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이제 한 4, 50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400억이거든요. 네네. 바이오가 사실은 뭐 3천억에서 5천억은 거의 지금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3천억 이하의 바이오는 다른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좀 싸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방사성 진단 치료제 이게 중국하고 유럽은 지금 정해졌죠. 네. 로얄티가 네.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연간 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네. 뭐 미국까지 합쳐지면 연간 800억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좀 녹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연간 800억이면은 이게 내년 기준으로 뭐 퍼가 제가 리포트를 한번 읽어 보니까요. 네. 퍼가 PER이 4-5배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회사 중에 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특이한 회사고요. 네네. 그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까? 일단- 미국에? 이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오는 네. 사실 상대 비교거든요. 네네.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네. 미국의 인슐린이라는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4조 이상 받았기 때문에 네. 최소 10분의 1인 4천억 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벌써 5천억이 넘어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이제 노바티스가 엔도사이트라는 회사를 이제 2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2조. 2조에? 타가 있네요. 2조에 네네. 인수를 했고 네네. 사실은 여기에서 가치를 뭐 저희가 100% 다 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치료제 관련해서 뭐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만 줘도 네. 지금 시가총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 400억,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최소한 300억에서 뭐 8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로열티 가능성,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싸죠. 네. 지금 앞으로 나올 모멘텀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미국 쪽을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뭐 시장에서의 루머긴 하지만 뭐 12월 달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또 다시 안 나온다 해서 네. 급락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스케줄이 뭐 요즘에 가장 주식 시장에서 무서운 건 세론 뉴스거든요. 네네. 뭔가 호재가 나왔는데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이제 잔뜩 들어가 있다가 네. 오히려 이거를 거기에 뉴스에 대해 파는 그런 세론 뉴스가 많이 네.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론 뉴스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간 800억 금의 로열티가 나올 수 있고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총이 지금 오늘부로 얼마입니까? 한 2,500억 정도. 2,500억 정도 하고요. 저희가 그 최상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에서 과거에 매드팩토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매드팩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플랫폼 회사인데요. 매드팩토가 그때 제가 한 3천억대 일단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배 가까이 갔습니다. 한 2조가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의 한 2천, 3천억인 회사가 로얄티를 800억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한 40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뭐 FDA의 품목 허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퓨처캠이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는 항암제 관련된 그 피어 그룹 동종업계의 PER이 100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리포트를 찾아보면 이게 뭐 10배를 갈 수도 있다, 20배를 갈 수도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런 리포트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싸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